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무시하고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땅을 치며 후회하더니 결국 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었네요. 사건의 시작은 30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 간의 문제점들은 없었고 평범할 정도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모님의 부름으로 가족 모두가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주류를 납품하는 차량이 저를 못 보고 그대로 후진을 하게 되면서 차량 밑으로 깔리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듯한 몽롱한 느낌 뒤에 몰려오는 엄청난 고통에 눈물이 쏟아져 버렸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상태를 살피고 있던 남편과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말도 잘 나오지 않아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을 하게 된 남편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네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몸에 온 힘을 주며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남편이 얘기한 대로 제 두 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류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그 밑으로 깔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후진하고 있던 주류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제 두 다리를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분 좋게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한순간에 제 삶을 앗아간 사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평생을 두 다리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던 거죠. 제 앞에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가족 모두 제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싶은데 야속하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웠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제 모습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항상 제 옆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짐스럽게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불만이 커진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네요. 나는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단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었다. 지금도 너를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내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상처되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해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우리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두 다리를 잃은 너를 내 아들이 평생 책임지고 산다는 건 나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은 앞으로 암흑밖에 없을 거라는 게 너무 끔찍해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을 냈으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을 텐데 이 사고는 너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주변만 잘 살폈다면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겠지. 후진하는데 주류 트럭 차량에서
부저음이 울렸다고 하더구만. 그걸 왜 못 들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귀가 먹지 않는 이상 왜 그걸 못 듣냐는 거야. 어찌됐든 사고는 벌어졌고 앞으로 내 아들은 평생 너 옆에서 희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야. 사돈께서는 며느리 네가 딸이니까 책임질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은 다르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구나. 그냥 이혼해달라는 거 아니고 그만큼 너에게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질 테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한 명만 불행하면 되는 거지.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옆에 평생 동안 붙어 있겠다고 결정한 건데 왜 다들 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죠? 제일 힘든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시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이혼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두 번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방님의 문제는 혼자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세요? 그동안 동서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 2년 지나다 보면 동서 수발드는 것도 지치게 되고 결국엔 그때 가서 이 말이 또 나오게 될 게 뻔하다고요. 그때 되면 서방님 젊은 나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서 서로 갈라서는 게 나아요. 한 사람만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같은 의견이니 서방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루 만에 이혼을 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몇 차례 더 찾아왔는데 하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의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안 좋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을 만큼 거침없는 말을 뱉으셨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린 건데 이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 아들 인생 사부인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둘이 좋던 싫던 그건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 아들이 힘들어질 게 안 봐도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헤어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양다리 잃은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평생을 남의 등에 빈대처럼 붙어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왜 제 아들이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돈분들의 자식이니 책임지고 옆에서 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요. 애들은 양가 집안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걸 원하고 있겠어요? 누구 자식 아니랄까봐 눈치가 없는 것도 어쩜 똑 닮아선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시네요. 저희는 무조건 이혼 성립시킬 테니까 사돈께서도 더 이상 그만하시고 저희 가족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 문제로 좋게 얘기하는 건 오늘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며느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돈을 준다는데도 왜 마다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애들 문제를 왜 저희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둘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약속을 한 거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게 부부인 겁니다.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직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사돈분들께서 가로막으려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같이 일어나시죠. 저희가 먼저 돌아가면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들 쏟아내실 게 뻔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았고 애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은 아니니 둘이서 결정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봤자 서로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그 누구도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저와 부모님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이해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없을 거라면서 그만해달라고 시부모님께 애원하고 있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남편의 진심을 솔직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가 부모님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 지금 이대로 쭉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시는 게 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내가 안고 가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무작정 내 말을 무시하고 부모님 의견만 내세우시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어찌됐든 지금은 일이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 많이 있잖아. 그럴 때마다 이혼했어. 오히려 그런 일들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하는 일들 모든 게 잘 된 적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런 대화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할까봐 절대 헤어지는 일은 없다며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있게 될 많은 고민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두 다리는 잃었지만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졌고 저희의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자 난리를 치시던 시부모님께서도 결국 두 손을 들으셨네요. 시모는 남편에게 절대 부모 원망하지 말라며 앞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무거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비록 남편 혼자 일을 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남편 혼자 벌게 되니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아보던 도중 손부업이라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시험 삼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에 노력하려는 모습을 남편도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또 다른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 즐겁게 손부업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최대한 부업 일거리를 많이 처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두 다리를 잃게 되면서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후유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해왔었죠.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저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런지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형님의 딸이 며칠 뒤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도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이제 고등학생이고 자신이 원하는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 꼬박 힘들게 일해서 모은 50만 원을 들고 조카의 졸업식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카의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음식점에 모여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카에게 졸업 선물로 봉투 하나를 건네는 순간 형님의 한마디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졸업 선물로 용돈을 준 거야? 잠깐 이리 줘봐. 얼마인지 엄마가 확인 좀 해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네. 내 딸 하루 간식비도 안 나오겠다.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어? 요즘 애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니는 탭 같은 것도 거의 100만 원 돈 하는데 이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50만 원 주고 이것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한테 뭘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간식거리나 사서 먹어야지 어쩌겠니? 이런 건 받아도 기분이 별로지 않나?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 줄 알면 그런 말 안 나올걸요? 형수 집안이야 그래도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하시니까 50만 원이 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졸업하는 조카한테 용돈 좀 주겠다고 손부업 힘들게 한 달 꼬박 일해서 50만 원 버는 건데 꼭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조카한테 준 선물인데 왜 형수 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조카한테 돌려주세요. 저는 이 기분으로 한 공간에서 같이 식사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제 말에 많이 서운하셨나 보네. 그런데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졸업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졸업식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서 다리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슨 동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전부 다 모여서는 관심 집중만 들어서 저희 가족을 엄청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거 뻔히 알면 그냥 안 오면 되는 걸 굳이 와선 괜히 피해나 주고 꼴랑 50만 원 줬으면서 그걸 알아달라고 손부업 했다는 말을 꼭 제 딸 앞에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돈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들 좀 해라. 그래도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굳이 얼굴 붉혀야 되겠니?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겠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우리도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나도 정말 하루하루 복장 터져서 잠 한숨 못 자고 있다. 며느리 저 두 다리만 보면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50만 원 버는 걸로 내 아들한테 어깨 으쓱대면서 생활비 일조했다고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겠지.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만 보면 내 속이 뒤집어진다. 차라리 그냥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모임 같은 건 초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정말 다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죠? 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싶었겠어요? 누구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저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제발 꿈이길 바라지만 힘들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두 다리는 현실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고요. 저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얼굴 보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저희한테 오라 가라 얘기하지 마세요. 사고 후유증 때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큰 소리 치지도 못하는데 차오르는 숨을 내쉬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 힘겹게 모든 걸 쏟아내었고 제가 열을 올리자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다 끝났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는 거였는데 남편 말고는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돈 봉투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면서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저를 보며 비웃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버렸고 졸업식에서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형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날이 계기가 되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양손은 멀쩡했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 저에게 적성이 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 대신 두 다리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직원들만 뽑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부모님 또한 저에게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는 걸 알곤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제가 운영하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 정도였고 그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두 다리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거에 감사했고 저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변리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을 받고 건물에서 나오던 도중에 저희 앞에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을 본 시댁 식구들은 한층 밝아진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변리사님이 건물에서 나오더니 제 직위를 불렀고 변리사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방금 저분이 동서한테 대표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안 보는 사이에 뭔 짓을 했길래
동서가 대표님인 거야? 그러게. 나도 똑똑히 들었는데. 얘, 너희들 무슨 사업이라도 하는 거니? 왜 며느리가 대표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왜 저희가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 건물에 들어가시려는 걸 보면 외식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는 인연을 끊은 사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대화할 정도로 저희가 한가하지 않아서요. 변리사님, 일단 상표 등록 문제는 그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서봉님,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상표 등록을 한다는 건 특허를 낸다는 거잖아요. 동선에 돈 좀 벌었나 봐. 네,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손부업해서 힘들게 50만 원 벌었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갑자기 돈을 벌기 시작한다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희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형님이 그때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제가 그날을 조금도 잊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동서가 힘들게 손부업해서 벌은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동서네 저녁 안 먹었으면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함께 대화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딱 봐도 오늘 일정은 끝났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지.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 아무리 인연 끊었다고 해도 한 번 맺은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있겠니? 내가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 전화 한 통 하려 했었다. 최소한 소식은 접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큰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 사정이 꽤 힘들어졌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 얼마나 좋아?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 가족들 모두가 서로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쉽지 않은데 잠깐만이라도 대화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희한테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이 전부 다 돈이거든요. 당신도 할 말 없으면 그만 돌아갈까? 형님과 시모는 갑자기 제 휠체어를 붙잡고 저희 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정보를 캐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속을 태웠습니다. 형님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뭐라도 얻어가고 싶어 하려는 속셈을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뒤돌아 버렸네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은 손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업인데 미싱 사업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방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한 가방들의 제품이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설득시켰는지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최대한의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런 일로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남편도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만 나와도 진저리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하는 사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앉아서 하는 부업에서 찾게 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고 꽤 많은 제작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저 또한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지금 현재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님네의 사업은 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 이번에 상당한 빚을 떠안았다고 하네요. 회복하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시모가 남편에게 흘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해 많은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위기가 찾아오셨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 앞날에 꽃이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나타난 전시댁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분노한 딸의 행동은 전시댁을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7년 전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시모의 재촉과 남편의 강압에 신혼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처음엔 잘 지냈어요. 임신 초기 때는 저에 대한 시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임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이후 저에게 시모의 행동은 180도 변해버렸고 남편도 시모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말에 저에게 실망의 눈빛을 보내었네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남의 첫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 해도 저에겐 정말 소중한 아이인데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임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까지 주고받았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서 시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니 죄인이 맞다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으면 첫째 딸을 출산하고 바로 둘째를 계획해야 될 거라면서 저를 무슨 애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올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출산도 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상처를 남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 상처 주면 평생 간다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막대하는 건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친정에서 지내자 남편과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당연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도 돌려보내려 했는데 문 앞에서 계속 버티며 서 있길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과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아무리 싸워도 집을 뛰쳐나가는 건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정신나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와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런저를 빤히 쳐다보던 시모는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무작정 거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 뒤를 남편도 따라 들어와 앉더니 저희 가족 보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길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화를 냈어요. 지금 저희 가족 무시하세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아들이랑 사돈 집에까지 들어온 줄 아니? 아들 손자 바란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텐데. 너한테 신경 쓴 만큼 돌아오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으니 내 기분이 좋겠니? 그래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돈댁에 와버리면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애 한 명만 낳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도 너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니? 더 이상 문제 키우지 말고 이제 그만 내 아들 집으로 같이 들어가라.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예요?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거죠? 성별을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건데 아들 손자 아니라고 전에는 잘 대해주시다가 성별이 확인되고 나서 소녀라는 말에 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를 대할 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기분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당신이 고집 부릴수록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몰라?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우리 관계의 끝은 뭐일 것 같아? 자네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내 딸이 서운해하는 감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우선시돼야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나오면 해결될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방금 자네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관계의 끝이 뭐일 것 같냐고? 그 말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혼을 생각 안 해볼 순 없잖아요. 이미 장모님 집에 왔을 때부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는데 좋게 풀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희 엄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 정도 배려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이제 그만하지.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걸 알아주는 게 아닌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려고만 하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시모에게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결국 아빠가 나서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남편은 끝내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 또한 산부인과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를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출산을 했는데도 오지 않은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서 몸조리만 끝이 나면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었을 때 이혼 서류를 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서류를 찢어 버리더군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내가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고 아이 양육비 받아갈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차라리 이혼 안 해주고 살면 되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혼 서류 던져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줄 알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야말로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난 거 아니야? 출산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산부인과에 아예 올 생각도 안 했잖아. 출산 전에 못 왔으면 출산 후에라도 와서 당신 딸 얼굴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이미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성별을 몰랐을 때처럼 나와 아이한테 엄청 잘해줬겠지. 출산할 때 오지 않았던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고 더 이상 관계 유지할 생각조차 없어. 네가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이혼 안 해준다 해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끝이야. 너는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되고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텐데 서로 굳이 그런 싸움을 만들어야 되겠어?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으로 나와.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네, 집사람 들어왔는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 서류부터 난리네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갈 거라는데. 아, 당장 오신다고요? 네,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게요. 가족들 다 온다고요? 아,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오세요. 남편은 갑자기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 옷깃을 잡더니 갑자기 거실로 사정없이 패대기를 쳤어요. 몸조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순간 팔로 몸을 지탱했다가 손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한 통증을 유발했어요. 발목이 삔 것 같아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저항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결국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오면서 대충 얘기 들었지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뭐 어쩌자는 거니? 이혼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출산날 가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저번에 내가 사돈댁에서 뭐라고 그랬어? 손녀딸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잖아. 아들 손자였으면 신발 신지도 않고 뛰어갔지.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 결국 위자료 토해내야 될 텐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너를 놔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아이 만드는데 신경 좀 써라.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면 손자 하나는 건네주고 떠나야 우리도 위자료를 줬을 때 아깝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조장부터 기강을 잡았어야 엄마를 어려워했을 텐데. 새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른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있어? 오빠도 참 한심하다. 여자 하나 구워 삼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가 오빠였으면 밤 불구로 만들어놨지.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나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것밖엔 없어요. 어찌됐든 같은 피가 섞인 아이잖아요. 손녀딸이라고 이렇게까지 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내 딸을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면 이혼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전에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쳐서 팔목이 꺾은 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집안과 가족을 만들려 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역겹네요. 다들 비켜요. 제가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를 가로막더니 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목이 안 좋아 저항을 못하는 걸 알곤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나와달라면서 어깨로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는 자기를 건드렸으니 쌍방이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습니다. 신우도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달려와 시모를 거들었어요. 집안은 격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에게 사정없이 물건을 던지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한 시모 때문에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멈췄어요.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겨우 밖으로 나가자 주민들은 경악을 했고 저는 그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법정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이라서 쓸모없다며 친자 포기각서와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낸 뒤에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딸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이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몇 번 재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딸에게 상당히 많은 걸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한 번 있었던 저는 재혼 생각을 접고 온전히 제 딸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 수석 검사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직업의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좋은 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고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제 딸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검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서로 행복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결혼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딸을 위해 앞만 보며 살아왔던 과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렇게 신부대기실에 있는 제 딸의 이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 누군가 멀리에서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전시댁 식구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좋은 날 내가 빠져서야 되겠니? 내 딸 말이 맞네. 아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 너는 세월이 지나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았구나. 요즘 먹고 살기 좋은가 봐. 자식 덕에 얼굴이 폈네. 최근에 내 딸이 사위와 이혼 문제로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너를 봤다지 뭐야. 검사복 입고 있는 여자와 대화 중인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너와 헤어지는 모습을 본 뒤에 여자 검사한테 너 이름을 말했는데 걔가 글쎄 자기 엄마를 아냐고 물어보는 말에 조카인 걸
딱 알 수 있었대. 우리 얼굴은 전혀 모르니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너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멀찍이 상황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검사 사위와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 내 손녀 결혼식에 할머니가 빠져서야 되겠어? 우리 오빠가 없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 키워놓으셨대? 내 자식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듣고 돈만 뜯어가기 바쁜데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네. 27년 만인데 우리 조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엄마, 신부 대기실 저쪽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미리 얼굴 도장 찍어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딸 결혼식 망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가. 누가 내 손녀고 조카야? 정신들 나갔어? 전 시부모와 신우는 제가 말리는데도 무작정 밀고 들어갔어요. 전시댁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일단 더 이상의 소란은 피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그 사람들을 내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전시모는 다리가 불편한지 쩔뚝거리면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친할머니야. 27년간 얼굴을 못 봐서 할미 얼굴을 기억 못하지? 얼마 전에 너희 고모가 법원 갔다가 너희 엄마 이름 불렀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우리 손녀 소식 듣고 할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동안 아주 잘 자라줬구나. 너희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결혼식 끝나고 인사 와야지. 너희 아빠가 자기 딸이 검사가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결혼식 끝나고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잠깐 나눌까? 할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랑 이혼하고 몇 년 뒤에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거든. 전날에 눈이 살짝 왔었는데 돈 벌러 나갔다가 발판에 미끄러져서 발층에서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다. 생명은 다행히 건질 수 있었지만 적주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평생을 누워서만 지내야 됐거든.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어야 했어. 지금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손녀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런 걸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지? 해 뜰 날도 찾아온다더니 우리 손녀딸이 할미가 앞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검사까지 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대충 상황을 보니까 너도 아직 재혼 안 한 것 같은데 내 아들과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우리가 안 좋은 기억만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너 가고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졌어. 시모는 27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탄을 하면서 제 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모는 혼주복까지 입고 내 손녀 찾으러 왔다면서 제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전시댁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보고 일단 진정하라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딸도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감정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신우는 제 딸에게 찰싹 붙어서는 자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손까지 올린다면서 애들만 줄줄이 싸질러 놓고 일할 생각도 없이 돈만 빨아간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예식 시작 안내방송이 나왔고 그제야 전시댁 사람들은 제 딸에게서 떨어졌어요. 전시모는 제 딸이 검사인 걸 알게 됐으니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핏줄은 거부할 수 없다고 빨대를 꽂으려는 행동을 보이길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제 딸의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고 예식 노래에 맞춰 입장을 하던 그 순간 수석검사인 제 딸이 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게 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더니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무작정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그렇게 제 딸이 걸음을 멈춘 곳은 하객들 사이 틈에 서 있던 전 시부모와 신우였습니다. 딸은 전 신우의 손가방을 뺏어들더니 가방을 뒤집어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고가의 금품들과 핸드폰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 신우는 허겁지겁 떨어진 금품들을 급하게 줍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 시부모가 들고 있던 가방도 빼서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부의 가방에서는 고가 시계며 외제차 차키까지도 나왔었네요.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바라보더니 하나둘 자기 물건이라며 급하게 줍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쪽 거야? 내 거지.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거라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허락 없이 가방을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까부터 가방 틈새로 금품들이 몇 개 보였는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버릇은 때를 안 가린다더니 눈에 보이는 금품들을 보니까 손버릇을 제어할 수 없었나 봐요. 손녀 결혼식인데 어떻게 제가 초대한 분들의 금품에 손을 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고가의 차량에 차키까지 훔쳤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금품들까지 전부 다 털어갈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쪽들과 연을 끊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할미를 감옥에라도 쳐넣겠다는 거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징역살이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짓을 하겠니? 네가 내 손녀딸이니 대신 책임져 줘야지. 이건 내 손에 들어온 거니까 무조건 내 거다. 27년 만에 할미 얼굴 봤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왜 당신의 손녀딸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박 검사님, 이분들 당장 경찰서로 좀 연행해 주세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증거물 확보하시고요. 금품들은 신분증 확인하고 전부 다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쪽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손버릇을 보니까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콩밥 좀 길게 잡숴야 되겠네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딸은 전시댁 사람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금품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범행이 또다시 시작됐을 때 제 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잡게 된 거였습니다. 전시댁들은
많은 하객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몸을 부딪히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빼돌려 본인들 가방에 넣다가 제 딸에게 걸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제 딸은 결혼식에 참석한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잠깐 맡기면서 결국 전 시댁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었고 상황 정리가 전부 다 끝난 다음 결혼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사위가 이번 사건을 전담하게 됐는데 정가가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특히 전신우는 정가 6범이었습니다. 전신우의 남편도 사기절도 정가 4범이었네요. 전시모와 시부 또한 정가 2범으로 이미 몇 번 형을 받고 나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딸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응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사이는 현재 전 신우에게는 징역 5년, 전 시부모에게는 징역 3년형을 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판사는 사위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27년 만에 보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제 딸의 결혼식에서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른 거에 대해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제 딸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검사됐다고 빌붙으려 했던 그 집안 사람들의 최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27년 동안 응어리졌던 과거의 아픔을 이제야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이 믿음직스러운 사위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